여기 사별한 아내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좌절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열심히 공부한 당신 즐겨라. 당신의 쉬는 시간을 책임질 방구석 문화생활 작불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쉬는 시간에 만나볼 작품은 뮤지컬 레베카입니다. 나는 바노퍼 부인의 시종으로 함께 모테카를로의 휴양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영국의 귀족 막심 드 윈터와 만나게 됩니다. 호퍼는 막심과 대화를 나누며 맨덜리 대저택이 아닌 카를로타에 온 것을 의아해하면서 그에게 뻔뻔스럽게 다가가는데요. 집사를 데려오지 못한 막심 드 윈터를 위해 짐을 들어달라 나에게 눈치를 주지만 막심은 이를 거절하고 이 일로 인해 나는 호퍼 부인에게 눈치가 없다며 꾸지람을 듣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이 전부라 말하며 서로를 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심은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막심은 웨이터에게 나의 테이블을 따로 세팅하지 말고 본인과 함께 식사를 할 테니 같이 세팅해달라 말합니다. 나는 거절하지만 막심의 호의에 결국 합석하여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호퍼 부인 때문에 호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막심은 해변이 보이는 절벽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그녀와는 다르게 막심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자리를 피해주려 하자 막심은 그녀에게 사과를 하고 자리를 비워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막심은 단 몇 주 만에 자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평범하고 수수한 그녀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그림을 그리며 데이트를 즐기고 나는 멋진 곳도 안내해주고 또 즐거운 하루를 선물한 막심을 위해 그림을 그려 선물합니다. 선물을 받은 막심은 다음 데이트를 신청하게 되고 나는 흔쾌히 그 데이트를 받아들입니다. 3주의 시간이 지나 몸살이 나은 호퍼는 지긋지긋한 이 유럽의 호텔을 떠나 뉴욕으로 돌아가서 파티를 열고자 하고 나는 이곳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막심의 방에 찾아온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 뉴욕으로 돌아가게 되어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막심은 떠나지 말라며 그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용주를 따를 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막심은 방법이 있다며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나는 자신의 신분과 막심의 가문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이라며 청혼을 거절하지만 막심은 그런 것들은 상관없다며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끝내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호퍼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호퍼 부인은 막심의 전 부인인 레베카와 너무 다른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며 시기하지만 결국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며 그녀를 떠나 보내줍니다. 막심과 나는 그의 대저택 맨덜리로 이동하고 그는 집안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합니다. 그중 집사 댄버스 부인이 나에게 마님의 하녀가 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마님을 돕도록 지시해두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나는 댄버스에게 나는 하녀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막심은 이를 막아서며 그녀를 방으로 안내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저택을 돌아다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댄버스를 발견합니다. 집이 너무 넓어 헤매고 있던 그녀에게 댄버스 부인은 그 공간이 죽은 레베카의 업무 공간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이 넘는 편지를 작성하셨다며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은 레베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 막심과 나는 거실에서 소원 내기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체스에서 이긴 나는 막심에게 어울리는 집주인이 되기 위해 댄버스 부인이 말한 매년 열렸던 저택의 화려한 가면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막심은 레베카가 떠오르는 무도회가 달갑지 않지만 고민 끝에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복도를 걷던 나는 이상한 소리에 방문을 열게 되고 그곳에서 댄버스 부인과 마주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사람에 대해 물으려 하자 댄버스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무도회의 의상을 정했는지 물어보고 그녀가 가장 화려하게 빛날 수 있도록 막심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 증조할아버님의 여동생 캐롤린드 윈터와 같은 드레스를 추천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막심에게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댄버스는 자신이 있던 공간인 레베카의 안채에 대해 칭찬하고 나는 그 스산한 분위기에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모든 그녀의 흔적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바다도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며 그녀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나는 프랭크의 집무실에 들어가 호퍼 부인의 무도회 초대를 부탁하거나 자신보다 레베카가 더 예뻤는지를 물어보는 등
막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계속 기분을 상하게 한다며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이에 프랭크는 그녀에게 막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지 레베카처럼 예쁜 사람이 아니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안주인으로 와서 정말 다행이라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분주한 파티장에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고 막심은 손님 응대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 반후퍼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등장합니다. 이에 막심은 신속하게 돌싱인 육군 대령 줄리앙을 소개해주고 그녀는 만족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막심의 새로운 아내인 미세스 드 윈터를 기다리던 중 마침내 그녀가 파티 중앙에 등장하고 그녀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지만 이내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막심은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 드레스를 입은 거냐며 추궁하고 그녀는 막심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곤란해합니다. 막심을 기쁘게 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는 그녀의 말을 끊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 말하며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지금 입고 있는 드레스는 작년에 레베카가 입은 드레스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막심의 문 앞에서 노크를 하며 나는 사과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고 그때 댄버스 부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댄버스 부인에게 어떻게 자신에게 그 드레스를 입히고 조롱했냐며 따지지만 댄버스 부인은 오히려 그녀에게 감히 레베카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며 화를 냅니다. 갑작스럽게 막심이 탔던 배가 좌초된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은 막심을 찾기 위해 배를 찾던 도중 레베카의 시체가 실려있던 배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심은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그녀는 그에게 드레스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신은 당신의 마음속 안식처인 레베카의 빈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며 속상해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막심은 자신은 레베카를 사랑한 적이 없고 증오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교활한 그녀는 자신의 매력과 현란한 말솜씨로 모두를 속였던 것이고 실제로는 편찮으신 아버지를 빌미로 막심을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더라도 가족의 명예를 위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남자친구, 심지어 자신의 사촌과도 관계를 갖던 그녀는 뱃놀이 도중 너무 멀리 나가 익사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막심이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했고 근처 바닷가에 시신을 은폐했다고 고백합니다. 막심은 모든 사실을 들은 후 나가 자신을 떠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며 이 사실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 말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막심의 마음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은 그녀는 진정한 맨덜리의 안주인으로 사건을 해결해가고 사실 레베카가 말기암 환자였으며 막심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레베카를 위해 평생을 살았고 레베카에 대해 알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한 댄버스 부인은 그녀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없애버리기 위해 맨덜리와 함께 목숨을 끊으면서 극이 마무리됩니다. 뮤지컬 레베카는 데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 레베카를 원작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작불바가 추천하는 뮤지컬 레베카는 공연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1년 11월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으로 캐스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명 넘버의 클립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쉬는 시간에 만나요.